안녕하십니까. 협조하는 세상, 즉 협상하고 조정하는 세상 만들기의 박교수입니다. 오늘은 할리우드 역사에서 인상 깊은 아주 뜨거운 협상 사례를 분석합니다. 세계적인 영화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물 디즈니 사이의 영화 블랙 위도우에 관련된 분쟁입니다. 이 사건이 여배우의 단순한 보너스 돈싸움을 넘어 우리에게 협상에 어떠한 통찰을 주는지 현명한 협상의 7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는 영화가 극장 개봉과 동시에 스트리밍으로 공개되면서 배우들의 보너스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디즈니도 자신의 디즈니 플러스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극장 매출이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협상은 단순히 한 배우의 몸값 문제가 아니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계약에 규정된 광범위한 극장 개봉, 즉 Wide Theatrical Release가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를 확인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블랙 위도우는 원래 2020년 5월 개봉될 예정이었지만 팬데믹 때문에 계속 그 개봉이 밀렸습니다. 그러다 2021년 3월 디즈니는 넉 달 뒤인 2021년 7월 극장과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에 이 영화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주연 배우 스칼렛 요한슨은 그해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즈니가 일정 기간의 극장 독점 개봉을 약속해 놓고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장의 흥행 성적에 연동된 자신의 보너스가 크게 깎였다는 겁니다. 블랙 위도우가 이전에 캡틴 마블처럼 대박이 났다면 요한슨은 수천만 달러의 흥행 보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요한슨은 디즈니에 5천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요한슨의 소재기 이후에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디즈니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성명을 내면서 요한슨이 이미 2천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소송 자체가 팬데믹의 비극적 상황을 무시하는 냉담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요한슨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배우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즉 소재기 이후 2달 만인 2021년 9월 양측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요한슨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는 요한슨에게 4천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협상 테이블의 비밀을 확인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명한 협상의 3가지 요소는 관계, 옵션, 그리고 파트너입니다. 먼저 관계를 볼까요? 협상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사람과 사안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디즈니가 요한슨을 비난하며 인격적인 감정 싸움을 걸었지만 결국 양측은 비난을 멈추고 계약 이행과 보상이라는 분쟁의 사안에 집중했습니다.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는 요한슨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며 신뢰의 다리 역할도 하였습니다. 요한슨도 디즈니와의 오랜 창의적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미래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양측은 서로의 발전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결국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옵션입니다. 디즈니는 요한슨에게 문제가 된 보너스를 현금으로 채워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슨이 타워 오브 테러를 포함한 영화들에 참여하고 특히 마블 프로젝트의 프로듀서, 즉 제작자로 참여하는 새로운 선택지도 만들었습니다. 요한슨은 영화배우를 넘어 그녀의 커리어를 넓히고 디즈니는 세계적 여배우인 유능한 파트너를 지켰으니 이것이 파이를 키우는 상생의 옵션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후 제작된 썬더볼츠 영화에 대하여
요한슨은 자신의 총괄 제작자 크레딧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자신이 그 제작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와 정당성입니다. 요한슨이 디즈니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즉 파트너는 공개 법정 투쟁이었습니다. 이는 디즈니의 불투명한 정산 방식을 천하에 공개하는 것이어서 디즈니에게는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 엠마 스톤 같은 스타도 이 소송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한 제이미 리 커티스 같은 동료는 그녀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주어 객관적 정당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슨은 2025년 11월 보도된 인터뷰에서 4년 전 당시 상황에 대해 동료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물론 디즈니와 달리 워너미디어가 워너브라더스 영화들이 극장과 HBO 맥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동시에 개봉되는 데 따른 보상으로 윌 스미스 등에게 2억 달러를 보상한 선례는 요한슨에게 소중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재의 변수가 발생하였고 이는 이 분쟁의 협상을 통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분쟁은 중재나 재판으로 끝내는 것보다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디즈니는 이 분쟁을 비공개 중재로 돌리려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은 그 신문 날짜를 이듬해인 2022년 3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신문 날짜가 참 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소가 제기되었고 중재회부의 신문 예정일이 2022년 3월이니 약 7개월의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7개월의 시간은 양측에게 분쟁 해결을 위한 강력한 압박이 되었습니다. 만일 판사가 디즈니 손을 들어주면 요한슨은 중재에서 비공개로 싸워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요한슨 손을 들어주면 디즈니는 자신의 내부 기밀 정산 방식에 공개되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재 회부 여부가 결정되는 2022년 3월은 양측 모두에게 기회이자 위협인 데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기보다 이 7개월의 시간을 협상의 창유로 활용해서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협상을 다음과 같이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포인트는 디즈니의 요한슨에 대한 치졸한 인신 공격입니다. 디즈니가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어려운 상황을 협상 카드로 쓰면서 요한슨을 냉담한 사람으로 몰아간 것은 사람과 사안의 분리라는 현명한 협상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결국 이는 오히려 영화업계의 역풍도 불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경쟁사 워너브라더스의 정반대 행보입니다. 워너브라더스 영화의 극장과 HBO 맥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동시 개봉에 대한 보상으로 스타들에게 2억 달러가 선제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업계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슨에게는 강력한 객관적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진흙탕 싸움으로 시작했지만 요한슨이 타워 오브 테러를 포함한 영화에 참여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비난하던 양측이 보너스 분쟁을 해결하면서 다른 영화 프로젝트에서도 같이 일하자고 합의한 것은 이 협상이 파이를 나누는 경쟁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상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토록 격렬하게 싸웠음에도 비즈니스 관계와 미래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은 모습은 헐리우드 비즈니스에 냉혹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 협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스칼렛 요한슨은 용기 있는 목소리로 헐리우드 영화 출연에 대한 보너스 지급의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계약에서 스트리밍, 데이 앤 데이트, 익스클루시브 윈도우 같은 용어가 아주 정교하게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리밍은 온라인 플랫폼 개봉이고 데이 앤 데이트는 동시 개봉이며 익스클루시브 윈도우는 극장 독점 기간 보장을 가리킵니다.
요한슨이 총대를 메고 미디어 비능 시기에서 영화업계의 언어를 업데이트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협상 사례가 주는 통찰은 명확합니다. 첫째, 사안과 사안을 구별하는 원칙에 따라 비난은 무시하고 사안의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격적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계약의 문구와 사실관계의 사안에 집중해야 승계를 잡습니다. 둘째, 우군, 즉 지지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주장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강화되면 상대방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셋째, 파일을 키우는 창의적 옵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당장 현금 얼마를 더 받느냐가 중요하지만 미래의 기회를 창출하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협상 분석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협상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협조하는 세상, 즉 협상하고 조정하는 세상 만들기에 바뀔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